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얘기해주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5월 22일 49번째 시간은 반포 3주구와 한남 3구역 시공사는 어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강변 강남을 대표하는 서초구의 반포 3주구와 강북을 대표하는 용산구의 한남 3구역이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반포 3주구는 대우와 삼성이 격돌하며 5월 19일에 1차 합동 설명회를 실시했고 5월 30날에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가 개최됩니다. 대우는 전통의 아파트 명가를 내세우며 삼성은 정비사업 재진출의 신호탄이라는 각오로 치열한 홍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남 3구역은 대림, GS, 현대가 격돌하며 오는 6월 4일 1차 합동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고 6월 20일이나 혹은 21일경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 날짜는 아직 픽스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를 우리가 이제 선정 투표를 할 때 브랜드만을 보고서 투표를 할까요? 아니면은 사업 조건을 보고서 투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브랜드, 사업 조건, 여타의 어떤 내용들을 보고서 투표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인지, 이렇게 오늘은 조합원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시공사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반포 3주구입니다. 반포 1단지의 3주구. 여기는 35층으로 2091세대로 재건축이 되는 곳이고, 구반포역 초역세권이고, 교육 환경도 훌륭하고, 또 주변에 반주 1단지, 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등 담보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입지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한남 뉴타운의 한남 3구역이고요. 한남 3구역은 이제 최고 층수 22층으로 총 5,816세대가 건립되고, 한남역, 이태원역의 역세권이고, 남향으로 한강 조망이 훌륭하고, 주변에 재벌가 밀집 지역이라든가 한남더 힐, 야인원 한남 등과 같이 떠오르는 부천 이미지가 강하게 풍겨나오는 지역입니다. 지금 반포 3주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한 검토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스테이터스입니다. 살펴보면은 일단 시공사 비교 판단을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은요, 사업제안서와 공사 도급계약서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검토를 하게 될 경우 가능하면 애플 투 애플 1대1 비교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조합원들한테 제공되는 시공사들 자료는 사업 제안서는 이미 다 제공이 됐을 것이고요. 또 조합에서 작성한 간단한 비교표도 있을 것이고, 홍보 동영상은 이제 이미 인터넷상에서도 오픈이 많이 되어 있죠. 이 정도가 조합원들한테 현재 제공이 되어 있는 자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작성해서 나눠준 그 비교표는 상당히 오버럴한 수준에서 디테일 측면에서 많이 들어가지 못했죠. 이런 오버럴한 수준이고, 홍보 동영상 같은 경우는 대우와 삼성 각각 그 홍보 동영상은 각사 입장에서 만든 자료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홍보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더 좋고 나쁜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공사 도급 계약서 안은 조합원들에게 배포까지는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동영상은 각사의 홍보 동영상만 보고서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본 것이고, 이번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가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합원들이 어느 시공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어떤 관점에서 판단 기준을 봐야 할 것인지 그 측면에서 의견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반포 3주구의 이제 사업 제안서라든가 계약서 안에 대한 이제 비교 내용을 각사 홍보 동영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셀자로 볼 텐데요. 좀 복잡하니까 제가 요약을 이제 한번 이제 해볼 겁니다. 글씨는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나름대로 각사의 홍보 동영상을 보고서 쭉 한번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본 건데, 삼성의 동영상은 이제 38분 프리스티지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이름이고, 대우 동영상은 45분짜리고 트릴리언트 반포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것은 이제 좀 그렇고, 왼쪽부터 보면은 건축 설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성과 대우가 어떠한 용어들, 단어들을 이제 쓰고 있는지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조건과 계약서 내용, 그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사업 조건 측면에서, 분양 방법이 어떤 것이냐, 사업비 그 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업 기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제한들이 되고 있느냐, 건축 설계적 관점에서의 차별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스템과 뭐 커뮤니티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터치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고서 각사의 동영상을 보고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분양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분양으로 쫙 이제 정의를 했고, 대우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 후분양 혹은 리츠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임대후 분양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한도 같은 경우에도 뭐 대우는 이제 사업비 7,800억, 뭐 삼성은 이제 뭐 현수막에 썼네, 말이 복잡한데, 뭐 3조 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사업비는 뭐 5,600억, 공사비는 뭐 8,000억, 뭐 사업 활성화비 뭐 1.64조,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동영상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얼마에 대해서 금리를 몇 퍼센트를 이렇게 했느냐, 대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7,800억에 대해서 고정금리 0.9%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금리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회사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라고 그랬더라, 퍼센트 0.25%인가? 네, 그렇게 이제 삼성은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이게 관리 처분까지 4개월, 또 철거 개시까지 4개월, 착공을 이제 2021년 내년도 5월에 한다라고 하고, 반면에 이제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다는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빨리 잡았다라고 해서 또 좋다라고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현실성, feasibility가 있게끔 합리적으로 제안을 했느냐,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에서도 차이가 있게끔 양사는 홍보 동영상상에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 마감, 건축 설계 측면에서 뭐 문제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동영상 측면에서 사업 조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서 내용 말고 계약서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주 책임, 이주 대책, 이주와 관련된 것을 삼성과 대우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고, 분담금 납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사업 활성화비를 이제 얼마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이제 해서 하고 있는지, 또 허그 보증의 필요성 같은 것도 터치가 되고 있고, 또 공사계약에 대한 특수조건, 어떤 그 독소조항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여기에 있는 이런 항목들, 분양방법, 사업비 한도, 금리, 사업기간, 건축설계, 뭐 이런 홈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거, 이주와 관련된 거, 분담금, 사업 활성화비, 허그, 요러한 이제 이 항목 자체에 대한 비교가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보고서 한번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한번 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실 때는 그 항목별로 제가 이제 판단 관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판단 관점, 예를 들면 분양 방법이다라고 하는 분양 방법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후분양으로 할지, 아니면은 선분양, 후분양, 또 리츠 이런 옵션을 둔 것으로 선택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사업비와 관련된 것은 사업비 조달 총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비 조달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금리 측면에서도 금리도 그냥 퉁 쳐가지고 금리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몇 퍼센트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지가 정확하게 그게 디파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라는 것도 착공 기준일까지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사업 기간을 제시를 하고 있는지도 그 타당성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런 착공 기준일 사업 기간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요인은 얼마나 될 수가 있는지도 비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계적 측면에서 경미한 변경 수준인지, 아니면은 서울시의 어떤 촉진계획 변경이라든가 혹은 건축심의 같은 것을 다시 밟아야 되는 수준인지, 그런 건축 설계의 변동성의 수준도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기타 홈 오토메이션과 같은 데는 또 커뮤니티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은 양사 간의 그 수량이라든가 품질 그런 측면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계약 내용과 계약 내용 측면에서 이제 이주 책임에 대한 것은 이주와 관련한 이주비 지급, 지작물 철거 등 누가 조합인지 시공사인지 누가 주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과 권한은 어떻게 명확하게 그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담금에 대한 것도 분담금의 납부 금액이라든가 시기 같은 그런 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얼마나 우호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활성화비 같은 것은 제안서 내용과 계약서 내용 간의 이 내용이 약간 좀 달리 표현되는 것도 막 있어 보이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지 이런 것도 회사 간 비교를 해봐야 되고, 허그 보증 수수료, 허그 보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유무도 확실하게 이거는 좀 알아야 되고, 특수 조건 같은 것들, 특수 조항, 특수 조건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 어떤 독소적인 내용 문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가능성도 양사 간에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저는 동영상만 각사가 오픈한 그 홍보 동영상 내용만 보고서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만, 보다 정확하게는 그 양사가 제시한 그 사업 제안서와 그 계약서 초안, 그걸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러한 것을 이렇게 양사 간 비교를 해서 이제 이러한 판단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수치화, 정량화, 객관화 시키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게 내용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 중요도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건축 설계를 10%, 분양 방법의 중요도가 15% 정도 된다. 사업비 한도, 사업비를 얼마나 제공할 수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30%, 금리 수준 10%, 사업기간 15%, 건축 설계 10%, 그 다음에 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10%, 이렇게 100%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그 중요도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이제 1점은 안 좋다, 5점은 가장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대우와 삼성 간에 이렇게 평가 점수를 매겨 보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평가 점수 말고도 이 잠재적인 어떤 리스크, 계약서상 혹은 사업 제안서상에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 혹은 독수조항 같은 것의 어떤 수준, 그런 측면에서 잠재 리스크라고 해서 뭐 리스크가 뭐 많은지 적은지도 나름대로 뭐 표현을 해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획득 점수라고 해서 이런 A 곱하기 B 곱하기 C, 뭐 중요도 곱하기 평가 점수 곱하기 잠재적인 리스크, 뭐 이렇게 뭐 곱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양사간 획득 점수 혹은 전체적인 점수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나름대로 뭐 보기가 좀 그 선택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어떤 그 기준 관점의 하나의 방법론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본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본다면은요, 시공사 선정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의 약 7부 능선을 넘는 중요한 절차일 테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근본 내용은 단순히 각사의 홍보 동영상만 보고서 이제 검토를 해본 수준에 불과하고요. 좋게는 이제 사업 제안서와 도급 계약서안을 함께 꼼꼼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서는 아마도 maybe 조합원들이 확인할 수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시공사별로 계약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 전체적인 것은 뭐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와 도급계약서의 그 항목별 정량적, 정성적 비교 및 항목별 중요도와 잠재적인 리스크를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반포 3주구와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큰 잡음 없이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반포 3주구는 현재 훌륭한 시공사를 선택하는 조합원들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훌륭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도 훌륭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2020년 5월 22일 부동산 재테크 고급 정보를 이야기해주는 북두칠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